촛불이 은은히 흔들리던 치료실. 따뜻한 오일이 등에 스며들자 그의 손길이 천천히 어깨에서 허리로 내려왔다. 숨결이 겹치고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는 순간 경계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오늘도 남이 사는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니 꼭 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서진입니다. 올해 46이죠. 5년 전 남편과 이혼한 후 혼자 미술학원을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늦은 저녁 학원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어요. 어깨가 뻐근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시작된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밤마다 잠들지 못해 뒤척이는 날들이 계속됐죠. 집으로 가는 길목에서 처음 보는 골목을 발견했습니다. 좁은 골목, 안쪽으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호기심이 발길을 이끌었죠. 골목 안쪽에는 낡은 한옥 건물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나무 간판에는 도윤 한방의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문틈 사이로 약초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진정 효과가 있는 향기였죠. 안에서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마음이 절로 편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 망설였어요. 모르는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어깨 통증은 참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용기를 내어 문을 밀어봤죠.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렸어요. 안녕하세요. 진료 중인가요? 안에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의원 내부는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한방 의원답게 약재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접수대 옆에는 각종 한의학 서적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벽면에는 경혈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어요. 10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은퇴 안경을 쓰고 있었고 흰 가운을 단정하게 입었죠. 첫인상부터 믿음직스러웠어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전문의다운 안정감이 느껴졌죠. 어깨가 아픈데요. 몇 달째 계속이에요. 그러시군요. 자세히 살펴볼게요. 진료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침대와 각종 의료 장비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창문으로는 달빛이 은은하게 비쳐들었습니다. 저는 장도윤입니다. 이곳에서 한의원을 운영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도윤이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친근한 미소를 지었죠. 긴장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렸어요.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자세한 문진이 시작됐습니다. 도윤은 꼼꼼하게 제 말을 들어줬어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줬죠.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은 간단한 상담만 받고 돌아왔어요. 다음 주에 본격적인 치료를 받기로 약속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랜만에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 후 다시 한방의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본격적인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어요. 마음속으로는 기대와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도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며칠 사이 더 친근해진 느낌이었어요. 어깨가 더 아파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세히 진찰해 볼게요.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우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도윤의 전문적인 태도가 안심시켜줬습니다. 어깨 주변 근육이 많이 경직되어 있네요. 도윤의 손이 제 어깨를 천천히 눌러봤습니다. 숙련된 손길이었어요. 아픈 부위를 정확히 찾아냈죠. 여기가 특히 아프시죠? 네, 맞아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아픈 부위를 정확히 알아맞혔거든요. 역시 경험 많은 의사구나 싶었어요. 침 치료와 마사지를 병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윤이 치료 계획을 설명해 줬습니다.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이었어요. 의료진으로서 정말 믿음직스러웠죠.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침을 놓았어요. 생각보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원한 느낌이었죠. 많이 아프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처음 받는 분들은 보통 긴장을 많이 하시거든요. 도윤의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환자를 편안하게 해주려는 노력이 보였어요. 침을 모두 놓고 나서 마사지가 시작됐습니다. 도윤의 손길은 정말 부드러웠어요. 경직된 근육들이 서서히 풀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직업이 뭐세요? 어깨를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요. 미술학원을 운영해요. 그림 그릴 때 어깨를 많이 써서 그런가 봐요. 아, 그러시군요. 예술가시네요. 도윤의 목소리에 존경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예술가까진 아니고요. 그냥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겸손하시네요. 예술을 가르치는 것도 훌륭한 일이에요.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편했어요. 도윤은 정말 좋은 사람 같았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일어났을 때 어깨가 한결 가벼워졌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며칠 더 치료받으시면 완전히 나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좋은 의사를 만난 것 같았거든요. 도윤의 따뜻한 미소가 계속 떠올랐어요. 사흘 후 다시 의원을 찾았습니다. 어깨 상태가 많이 좋아졌지만 완치를 위해서라고 했어요. 도윤을 만나는 것이 기다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다행이네요. 오늘은 좀 더 깊숙한 치료를 해드릴게요.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평소와 조금 다른 분위기였어요. 조명이 더 은은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마사지 오일을 사용할 거예요. 도윤이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라벤더 향이 은은하게 퍼졌어요. 마음이 차분해지는 냄새였습니다. 옷을 좀 벗어주세요. 어깨뿐만 아니라 등 전체를 봐야겠어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치료를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의를 벗고 침대에 엎드렸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전문적인 치료니까요. 도윤의 목소리가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안심이 됐어요. 오일이 등에 발라졌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이었어요. 도윤의 손길이 등 전체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근육이 정말 많이 뭉쳐있네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 봐요. 혼자 살다 보니 그런가 봐요. 혼자 사세요? 가족은 어떻게? 이혼했어요? 몇 년 전에요? 말이 나온 김에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도윤이라면 이해해 줄 것 같았거든요. 힘드셨겠어요. 도윤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이해해요. 도윤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아내의 배신으로 상처받았다고 했어요. 서로 힘든 시간을 겪었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마사지를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한 얘기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어떤 느낌이세요? 정말 편해졌어요. 마음까지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럼 됐네요. 치료의 목적은 몸과 마음을 모두 편하게 해드리는 거니까요. 도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좋은 의사였어요. 치료가 끝나고 옷을 입으며 생각해 봤습니다. 단순한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넘어서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도윤에 대한 호감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다음엔 언제 올까요? 이틀 후에 오세요. 마지막 치료가 될 것 같아요. 마지막이라는 말에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도윤을 더 자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틀 후 마지막 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도윤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게 아쉬웠어요. 마음 한 구석이 허전했습니다. 마지막 치료네요. 아쉬워요. 저도 아쉽네요. 좋은 환자를 잃는 기분이에요. 도윤도 아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마음일까요? 오늘은 좀 특별한 치료를 해드릴게요. 특별한 치료요? 네. 마음의 상처까지 치료해드리고 싶거든요. 도윤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진료실에 들어가니 촛불이 켜져 있었어요. 더욱 은은한 분위기였습니다. 향초까지 피워져 있었죠. 분위기가 다르네요.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요.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도윤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문가니까 다 이유가 있겠죠. 이번엔 처음부터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했습니다. 가운 같은 걸 준비해뒀더라고요. 오늘은 전신 마사지를 해드릴게요. 완전한 치유를 위해서요. 조금 망설여졌지만 도윤을 신뢰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마사지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더 천천히, 더 부드럽게 진행됐어요. 도윤의 손길에서 특별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많이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갑자기 도윤이 말했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뜨끔했어요. 맞아요. 정말 외로웠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혼자 있으면 세상에서 버려진 기분이죠. 도윤의 목소리에 깊은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 통하는 뭔가가 있었어요. 가끔 누군가 곁에 있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 저도 잘 알아요. 대화를 나누면서도 마사지는 계속됐습니다. 도윤의 손길이 점점 더 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서진 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갑작스러운 말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어요. 그런 말씀, 진심이에요. 안과 박 모두 아름다워요. 도윤의 목소리가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저도 도윤 씨가 좋아요. 용기를 내어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거든요. 정말요? 저도 서진 씨를 처음 본 순간부터 도윤도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치료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촛불만이 은은하게 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호흡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런 기분 오랜만이에요. 저도요. 다시는 느낄 수 없을 줄 알았어요.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외로웠던 마음이 치유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이후 도윤과의 관계가 급속히 가까워졌습니다. 치료를 핑계로 자주 만났어요. 둘만의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오늘은 다른 환자가 없어요. 조용히 얘기할 수 있겠네요. 도윤이 문을 잠갔습니다. 완전히 둘만의 공간이 됐어요. 이렇게 조용한 시간이 좋아요. 저도요. 서진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자연스럽게 가까이 앉았습니다. 도윤의 온기가 전해졌어요. 이런 관계가 계속 가능할까요? 문득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우리 둘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또 다른 상처를 받게 되는 건 아닐까요?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우리는 서로를 치유해주는 관계니까요. 도윤의 말에 안심이 됐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있는 것 같았어요. 누가 있나 봐요. 괜찮아요.
간호사가 정리하고 가는 소리일 거예요. 도윤이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불안했어요. 하린 씨라는 분이죠? 네. 오래 함께 일한 직원이에요. 하린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혹시 우리 관계를 알게 되면 어떨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린 씨는 입이 무거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가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서진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도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관계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야죠. 도윤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서로를 위로해주는 게 뭐가 잘못된 걸까요?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집으로 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내일도 올 거죠? 당연하죠. 매일 보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작별 인사를 하고 의원을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내일 또 도윤을 만날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모르고 있었어요. 그날 하린이 모든 걸 봤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칠 후 의원에 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하린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는데 하린의 대답이 차갑더라고요. 평소와 다른 태도였습니다. 선생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하린이 저를 불렀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어요. 원장님이랑 어떤 사이세요? 직선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당황스러웠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눈이 있어요. 다 보고 있었어요. 하린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해요? 어젯밤에 뭘 하신 건지 제가 다 봤어요. 하린의 목소리에 질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혹시 하린 씨도? 네. 저도 원장님을 좋아해요. 5년째 좋아하고 있어요.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하린도 도윤을 좋아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 줄 몰랐어요. 당연히 모르셨겠죠. 저는 그냥 직원이니까요. 하린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린 씨, 저희는 됐어요.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돼요. 하린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누구와 통화하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도윤을 만났을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린 씨가 우리 관계를 알았어요. 그래요? 별일 아니에요. 하린 씨는 괜찮은 사람이니까요. 도윤은 별로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혹시 하린 씨가 도윤 씨를 좋아한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그런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도윤의 대답이 애매했습니다. 정말 몰랐던 걸까요?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하린 씨는 제가 잘 설득할게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하린은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익명으로 병원에 신고를 한 거였어요. 도윤과 저의 관계에 대해서 말이에요. 서진 씨, 큰일 났어요. 도윤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병원에서 조사가 들어왔어요. 우리 관계 때문에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들킬 일이 생긴 거였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군가 신고한 것 같아요. 하린의 복수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병원에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도윤의 진료 기록부터 환자 관리까지 모든 게 검토됐어요. 저도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한서진 씨죠? 장도윤과 어떤 관계인가요? 조사관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실대로 말하면 도윤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았습니다. 환자였어요. 어깨 치료를 받았고요. 그게 전부인가요? 네. 거짓말을 했습니다. 도윤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할인이 증거를 제출한 상황이었어요. 그날 밤 저희가 함께 있던 모습까지 촬영한 거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세요. 조사관이 스마트폰을 보여줬어요. 그 안에는 저와 도윤이 포옹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할인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것도 치료의 일부인가요? 조사관의 날카로운 질문에 할 말이 없었어요.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도윤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서진이라는 환자가 저를 유혹했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윤이 정말 그런 말을 했을까요? 처음엔 단순한 치료였는데 자꾸 저에게 접근했어요. 힘든 상황이라며 동정을 유발하더라고요. 도윤의 말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저를 이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의사로서 선을 지키려고 했는데 계속 유혹하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든 게 도윤이 먼저 시작한 일이었거든요. 이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였나 봐요. 조사 결과 저는 문제 환자로 분류됐습니다. 도윤을 유혹해서 문제를 일으킨 여자로 말이에요.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원 학부모들이 하나둘 아이들을 빼기 시작했어요. 그런 선생님께는 우리 아이를 맡길 수 없어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차가운 시선들이 쏟아졌습니다. 길거리를 걸을 때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학원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아팠어요. 진심으로 좋아했던 도윤이 저를 이렇게 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도윤 씨, 왜 그러세요? 우리 진심이었잖아요.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따뜻했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차가웠어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할인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갑작스러운 사과였습니다. 제가 너무 질투심에 눈이 멀었어요. 원장님의 진짜 모습을 몰랐어요. 무슨 말이에요? 원장님이 저에게도 똑같이 했어요. 선생님이 문제가 생기자 저를 이용하려고 했어요. 할인의 말에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도윤은 처음부터 저희를 이용만 한 거였어요. 진실을 밝혀드릴게요.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할인이 숨겨뒀던 녹음 파일을 내놓았습니다. 도윤이 저를 모함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었어요. 할인의 증언과 증거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도윤이 계획적으로 저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는 다른 여성들에게도 같은 짓을 해왔던 상습범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즉시 도윤을 해고했어요. 의사 면허까지 정지됐습니다. 그동안 피해를 본 여성들이 줄줄이 나타났거든요.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할인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저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사랑에 눈이 멀면 판단력을 잃게 되니까요. 괜찮아요. 우리 모두 피해자였어요. 진심으로 할인을 용서했습니다. 그녀도 저처럼 속은 거였으니까요. 동네 소문도 점차 사그라들었어요.
진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저희가 오해했네요. 학부모들이 하나둘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도 다시 학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아픔이 컸습니다. 며칠간 집에만 있으며 생각했어요. 이 경험이 제게 무엇을 가르쳐 준 걸까요? 외로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려는 마음이 판단력을 흐렸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외로움 때문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학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저를 위로해줬어요. 선생님, 그림 그려주세요. 저도요. 순수한 아이들과 함께 있으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것이 제 진짜 행복이었어요.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힘든 시간을 견뎌낸 제 자신이 대견했습니다. 외로움도 상처도 결국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이제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자신이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도윤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어요. 용서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읽지도 않고 삭제했어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마음을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녁이 되자 할인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해요. 커피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저도 웃으며 잔을 들었어요. 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요. 두 사람은 그렇게 새로운 우정을 다졌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함께 겪으며 진짜 친구가 된 거였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할인과 도윤은 각자의 길을 걸어갈 것이고 저는 제 자리에서 꿋꿋이 살아갈 거예요.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별처럼 저도 혼자서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이제 정말 괜찮아. 마지막으로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였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